5분 책방, 오늘 나쁜 어린이표라는 책,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선생님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예요. 네. 민서한테는 어떤 책이었고 뭐가 좋았는지 얘기해보세요. 저도 이 책을 거의 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재밌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일단 대표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쁜 어린이표, 한마디로 나쁜 어린이와 좋은 어린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나쁜 행동을 했으면 스티커를 주고, 좋은 행동을 했다 이러면 이제 스티커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들이 주는 건가요? 선생님이 주시는. 좋은 행동을 해서 착한 칭찬 스티커를 받는 거랑 나쁜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나쁜 행동을 했다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거 순순히 인정했나요? 처음에는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자면은 좋은 어린이표가 2개 있고 나쁜 어린이표 2개가 있으면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0이네요. 나쁜 어린이표를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은 거네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어린이표가 있어도 나쁜 어린이표가 있는 건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 사이에서는 좀 되게 다툼도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제 주인공 민호는 그런 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쁜 선생님 표를 주게 되는. 주인공 민호는 되게 그래도 주도적이고 생각이 있는 아이네요. 네. 자기만 객체로 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나쁜 선생님 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거 나쁜 어린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는 대부분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판단이나 의견인 경우가 많아요. 2명이 싸우고 있는데 한 명은 이런 애는 원래 그럴 애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얘를 판단을 하면, 얘가 소리를 지를 땐 이유가 있겠지 하고 얘기하고, 어떤 애는 사고를 좀 많이 쳤다고 해서 얘한테 너는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이 민호도 좀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있었죠. 왜냐면 이제 나쁜 어린이표라는 거 자체가 되게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이제 그런 게, 근데 이게 선생님이 보기에 나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린이표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누가 자기를 놀려가지고 부분을. 걔가 반응을 했는데 크게 반응을 했다고 얘한테 나쁜 어린이표를 네. 주면 그거 되게 억울한 일일 수 있죠. 그죠? 네. 선생님들이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일이죠. 그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게 뭔가 꼬리표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라벨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얘는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애, 얘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애 하고 이렇게 낙인을 찍혀버리면은 사람은 묘한 반감이 생기거든요. 네.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삐뚤어진 아이, 네. 얘는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는 아이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걱정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그 선생의 기대에 맞게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이미 결정된 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상 선생님이 나 이렇게 보네, 선생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애는 되게 소수고, 대부분 그런 분위기와 기류에 따라서 그래 선생님이 맞지, 그러니까 계속 더 못돼줘야지, 그래서 더 선생님을 기분 안 좋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그걸 이제 낙인 효과 또는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런다고 이런 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육 현장에서는 안 해야 하는 게 맞죠. 그게 지향점이라고 생각해요. 민서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봤던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은 되게 낙인 잘 찍으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선생님 있었나요? 우리 지금 담임 선생님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낙인을 잘 찍는다는 건 자체가 사람을 되게 잘 알고 잘 관찰하고 이제 그거를 잘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하에서 이제 낙인 잘 찍히는 사람인데, 이제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친구들은 되게 극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기복이 심하겠네요. 이제 너무. 활발하다 보면 이제 활발한 친구끼리도 싸우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싸울 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하냐면 반성문 같은 생활 기록부에다가 적을 것도 하고 반성문 같이 그런 그 써가지고 이유를 또 말하고 그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마구는 사과하자. 5학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5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과하자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6학년 선생님은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문도 써가고 그 다음에 친구랑 서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분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그 문제도 해결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얘는 이걸 못해요 지금. 네. 이걸 못하는 아이한테 너 이거 못하잖아 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원래 교육이라는 게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하죠. 그렇잖아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육자는 세상에 필요 없어요. 네. 얘가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죽을 거면 세상에 교육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은 못할 수 있지만 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요즘 애들이 너무 막 널뛰기 하고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이 엄청 피곤한 날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얘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얘는 계속 이럴 거야 라고 절대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유리하지 않아. 너한테 이렇게 해야 더 이득이야 라고 알려줘야죠. 그죠? 그렇게 알려주고 사람의 성격도 변하고 지능이 변하고 그 다음에 태도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른이 마지막까지 있다면 그럼 선생님이 그래야죠. 선생님의 가치관은 그래요. 교육으로 변화가 안 된다면 교육자가 세상에 왜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죠, 물론. 마음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그냥 단발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이보다 먼저 선생님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낙인을 찍은 사람이 먼저 포기하면 그거는 나쁜 선생님 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아까 모르고 다른 말로 샜는데 저희 선생님이 낙인을 시키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을 이끌면서 되게 재미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주로 타겟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고도 되게 많이 일으키고 옆반 친구들이 많이 다투면 이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근데 우리 선생님은 생각보다 이렇게 낙인을 찍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뭐하게 감싸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뭔가 말싸움 때문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애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선생님들 다리 옆반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가끔씩은 그 친구를 감싸주는 따뜻한 선생님이시죠. 나의 식구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충격 요법으로 아이를 변화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이한테 되게 따뜻하시네요. 그죠? 그거는 좀 좋은 선생님 표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어느 장면이 제일 나쁜 어린이 표에서 가장 좋았어요? 저는 일단 제일 좋았던 거고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민호가 나쁜 어린이표를 3개나 받아가지고 남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 너무 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나쁜 선생님 표를 쓰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똥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재밌었던 건 이제 그 나쁜 어린이 표를 너무나도 많은 그 양에 이걸 이제 애들이 다 받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나쁜 어린이 표를 버린 게 아직 받지 않은 그런 새 거였나요? 네, 새 그죠? 거였죠. 새 거를 다 통째로 버려버리는. 그 되게 통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선생님을 한 방 관점에 따라 다 먹인 다른 거라고 거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를 변기에다 다 넣고 내려버렸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죠. 그죠. 그거 되게 놀라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죠? 선생님은 반응하면서 이제 나쁜 어린이표가 왜 사라졌는데 애들은 궁금해하겠다 이런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하면서 이제
민호가 되게 혼날 듯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버를 너 거를 썼다. 그러니까 깜빡했는데 나중에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깜빡했다는 모습까지 또 보여주면서 선생님도 실수를 했다. 근데 실수를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제 나쁜 어린이표를 받아가지고 민호가 화나가지고 쓴 나쁜 선생표도 있잖아요. 그거 또 이제 선생님이 보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 나쁜 어린이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없애버리겠다. 네. 그런 게 그런 가장 얘기를 재밌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거 되게 짜릿하거든요. 네. 남을 판단해서 어떨 것 같다 하고 재단을 하고 단정을 지으면 내가 평가자잖아요. 네. 내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 같고 심사위원이 된 것 같은 게 너무 짜릿해서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잠깐 까먹어요. 나도 남들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뭐 말투, 순간의 행동으로 막 판단을 하면 막 화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보냐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은 한 사람을 되게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체도형이라고 그래요. 했잖아요. 네. 입체도형인데 그냥 딱 단면이나 그 선만 보고 딱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심판관일 때는 되게 짜릿한데 그게 내가 그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되면 아주 화가 나는 거지. 이 아이처럼, 민호처럼. 어른이 돼서도 그래요. 그게 그 짜릿한 만큼 그 짜릿함의 무게감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책이어서 선생님 되게 좋았고 이건 어른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황선미 작가님의 그 작가의 말 중에 되게 내성적이고 항상 뒤에서 남의 기분을 살피는 아이였대요. 이 황선미 작가님이. 그래서 오히려 남의 기분을 살피는 조용한 내성적인 아이여서 사람들의 감정선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책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시간만 나면은 교실에 있는 책을 막 읽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책을 읽고 가라고 그 교실 열쇠 있잖아요. 그걸 줬는데 그게 너무 눈물이 났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선생님이 따뜻하게 관찰해 줬다고. 근데 선생님 그 장면이 되게 슬펐어요. 되게 슬프기도 하고 벅차다. 책을 읽고 내가 뭔가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서술자나 작가에 엄청 이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관찰하는 건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관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 벅찰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좀 겉으로 세심하게 사람한테 막 관심이 많진 않지만 좀 소소하게 사람을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봐준다면 물론 그 탕비실의 얼음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민선 어때요? 누군가 그 다정한 관찰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어떤 표를 받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쁜 어린이표를 이제 선생님 관점으로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한 2-3명 정도 뽑아가지고 좀 반을 대표하는 애들,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애들을 뽑아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토론을 진행을 해가지고 나쁜 어린이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이죠. 뭐 건우가 뭐 친구를 때렸는데 그게 때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친구가 막말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서 이제 이게 말이 나쁜 것 같다 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가지고 나쁜 어린이표를 줄지 안 줄지가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엄청 할 말 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애들을 보면은 얘가 욕을 했다. 그래서 얘를 때렸대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지. 누가 너를 약 올리면 같이 약 올려라. 왜 때리냐. 항상 행동이 너무 큰 애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보면서 이 아이의 심정으로만 보잖아요. 네. 만약에 선생님한테 애들이 네. 나쁜 선생님 표를 준다고 하면 선생님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감히 나를 평가해? 네가 잘해야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언제나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적어도 한 면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최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봐야 돼요. 여러 면을 보고도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 면을 보고 판단하면 복잡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짜릿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자. 사람은 늘 변한다 라고 생각해요. 한 줄 평으로 표현하자면
나쁜 어린이표 선생님도 있어야 한다. 나쁜 선생님표도 필요하다. 네. 선생님은 조용히 관찰하는 아이의 사랑스러운 작가표. 그리고 평점은 어때요? 저는 5점 만점에 5점. 왜냐면은 제가 뽑은 5개 중에서 한 개,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참신했고 그 다음에 뭔가 있을 법한 내용을 다뤘던 이야기여가지고 뭔가 좀 이입도 잘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5점 만점에 4점이고 4점인 이유는 더 길게 읽고 싶어서. 더 길게 읽고 싶었고 이게 막 스토리가 막 뭔가 사건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왠지 그냥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고 뭔가 깊이 있고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고 깊이 있고 자꾸 끌리는 책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얘기하기로 한 그 이상형의 남자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잘 그럼 정리되면 갑자기 얘기해 주기 바래요.